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손국근의 혼술이 매주 주말 보내드리는 정가 뒷담화 시간입니다. 지난주 인사파동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임기 마지막 강요들을 임명을 했는데, 개각을 했는데, 그 중에서 3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부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인사청문회 탓을 하면서 그대로 임명을 강행할 태세를 보였는데, 자, 민주당에서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초선 의원들 중심으로 최소 1명은 낙마를 시켜야 된다. 그런데 그 1명 낙마, 이름은 적시하지 않았지만은 사실상 임혜숙 가기정통부 지금 장관이 된 그때 후보자였습니다. 임혜숙은 안 된다. 민주당 안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 가지, 논문 표절부터 국비로 가족들 해외 여행 간 것, 제자 논문에 남편 이름 올리기, 수많은 그 의혹들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임혜숙은 그대로 임명이 강행이 되고,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도 물론 야당에서는 낙마 대상자로 꼽았습니다. 그 부인이 도자기를 엄청나게 반입해온 그 혐의가, 그 의혹 때문이죠. 그런데 오히려 박준영이 자진 사퇴 형식으로 낙마를 하고 임혜숙은 강행했습니다.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니 여러 가지 그 논란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더 많은 의혹이 제기된 사람은 남기고, 그것보다는 약간 덜하다고 경중을 따졌을 때 약간 덜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낙마를 시키느냐. 자, 이렇게 되니 여성 장관의 수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과학기술계의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했듯이 과학기술계의 여성 롤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 나왔는데, 자, 국민의힘 황보성희 의원, 여성 의원입니다. 황보성희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이 인사파동 논란의 배후에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자, 보도자료를 통해서, 보도자료를 낸다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SNS에 올린 것도 아니고, 보도자료를 낸다는 것은 어느 정도 본인이 그 근거를 갖고 있기에 보도자료를 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임혜숙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황보성희 의원이 임혜숙 장관 임명 강행 뒤에는 영부인 김정숙 여사가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인사권도 없는 영부인이 추천해서 장관이 될 수 있다면 어느 누가 자기 관리하고 역량을 키우겠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통령 부인 배경으로 장관까지 된다면 누가 그렇게 열심히 역량 키우고 노력하겠느냐, 이 지적인데, 일단 황보성희 의원은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보도자료를 낼 정도 되면은 뭔가 이야기가 있을 텐데 지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마 조만간 어떤 근거를 제시할지도 모르는데, 당장 청와대 발끈했죠. 그리고 국정상황실장 청와대에서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직격탄을 막 날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린을 건드린 이야기죠. 문재인 대통령 공격도 그런데 대통령 부인까지 의혹을 제기했으니 영린을 건드린 것처럼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윤건영 의원은 청와대 인사 시스템에는 영부인이 사사롭게 인사에 개입할 여지가 단 1%도 없다, 이렇게 단언을 하면서 사과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은 황보성희 의원은 사과도 하지 않고 어떤 근거도 아직은 제시 안 하고 있지만은 이것이 이번 주말을 지나면서 또 새로운 논란거리로 확산이 될지도 모릅니다. 자, 영부인이 이 인사에 개입할 여지가 1%도 없다. 자, 이 말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청와대를 오래 출입을 하면서 청와대 관련 책도 쓰고, 또 영부인 그쪽에 보면은 대통령 부인 편도 하나 챕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취재를 한 사례도 있고 한데, 어쨌든 역대 정권 대통령 부인들의 부분적인 국정 간섭, 정황, 의혹, 이런 것들은 항상 어떤 언론의 과식거리로 떠돌아다녔죠. 상당히 이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은 어느 정도 대통령과 같이 생활을 하니 이 국정 현안에 대해서 아무리 자연인 부인이라도 말 한마디 안 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심지어 노무현 전 대통령은 권양숙 여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이런 보수신문을 잘 안 본다, 그러니 권양숙 여사가 대신 읽어서 민심을 정해줬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보수 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 부인 쪽에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줬다, 그런 이야기. 대통령이 안에만 갇혀 있으면은 바깥 그 세상을 참 보기 어렵기 때문에
부인들이 그런 내조를 해줬다. 그래서 대통령 부인이 1등 참모다. A급 참모 1호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과연 단 1%도 하지 않았을까? 이것을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김종숙 여사의 스타일, 그러니까 어떤 정치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전혀 정치에 무관하고 정말 내주만 하는지, 그것을 판단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몇 가지 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김종숙 여사 4년 동안, 아니죠. 정확히 이야기하면은 대통령 임기 4년 동안이 아니고 그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했을 때부터 정치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문정숙 여사에게 정치적인 해석이 가능한 여러 가지 논란거리들을 남겼습니다. 대표적인 것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제가 김정숙 하면은 가장 생각나는 일은 2015년 중앙일보 5월 1일자 중앙일보 3면에 났던 기사인데, 자, 그때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중앙일보 3면 기사. 지금 제가 그때 이 기사 내용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데, 자, 문재인 대표 부인, 그때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야당이었죠. 그 대표였습니다. 문재인 대표 부인 10분 넘게 통곡, 참담한 구기동의 아침. 이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이 제목으로 나왔는데, 그때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이끌던 야당이 그때 재보선에서 참패를 했습니다. 2015년 4.29 재보선에서 참패를 했죠. 그때 여당 대표는 김무성이었습니다. 문재인이 김무성에게 참패를 한 그런 일 때문에 문재인 책임론, 사퇴론이 막 거론이 될 그 무렵입니다. 텃밭인 서울 관악구를 비롯해서 강주까지 다 패배했고 네 곳 모두 패배했는데, 그 중에 또 패배한 지역이 인천 서구 광화군 이 선거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광화는 김정숙 여사와 인연이 있는 곳입니다. 김정숙 여사가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가족을 따라서 광화에 이주를 해서 거기서 성장기를 거쳤죠. 그래서 그때 당시 선거 때 김정숙 여사가 그때는 문재인 대표의 부인이죠. 문재인 대표 부인 김정숙 씨가 광화에서 거의 상주를 하면서 선거 지원을 했습니다. 선거 지원을 해서 광화의 딸,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선거 지원을 했는데, 거기 선거에서도 졌죠. 그리고 어쨌든 전체 선거 재보선 네 곳에서 다 참패를 하고 나서 이 문재인 책임론이 막 불거지던 그날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선거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중앙일보 기자가 문재인 대표 집이 있는 구기동으로 간 거죠. 보통 이런 선거, 큰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양쪽의 반응을 살피기 위해서 기자들이 아침부터 그 집에 갑니다.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나오면은, 대표가 나오면은 어떤 현재 심정을 물어보고 이렇게 취재를 하기 위해서 가죠. 그래서 이 기자들이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중앙일보 기자가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집 밖으로, 큰 울음소리가 들렸다. 그런데 그 울음은 통곡 소리에 가까웠다. 여성의 큰 울음소리가 들렸는데, 바깥에서 들릴 정도로, 근데 통곡 소리에 가까웠다. 그런데 그 울음을 터뜨린 사람이 문재인 대표의 부인이었다. 자, 이 기사입니다. 이 기사고, 지금 상당히 당황을 해서,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수행비서가 당황을 해서 핸드폰으로 전화를 안으로 했다고 합니다. 지금 여산이 무는 소리가 밖에까지 다 들립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후로도 10분 동안 거의 통곡 소리가 들렸고, 그래서 그것을 또 달래는 문재인 대표의 말도 집 밖으로까지 이야기가 다 들렸다.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선거 패배에 통곡을 했다. 대표의 부인이. 그래서 제가 이것을 소개해드리고 제가 인상에 남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 정도, 다른 정치인 부인들도 선거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하죠. 그렇다고 선거에 졌다고 거의 대성통곡을 하는 그런 사례는 아직 듣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이게 기억에 남는 겁니다. 그만큼 김종숙 여사가 남편의 정치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일종의 정치적 동지 의식까지 갖고 있었지 않느냐, 그런 유추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 결국은 지금 어떤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는 여러 사안에서도 김종숙 여사의 정무적 판단이 들어갔을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사례를 말씀을 드렸고, 자, 많이들 기억하실 겁니다. 2017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김종숙 당시 후보 부인, 문재인 후보 부인이
적극적으로 활동한 정황들이 여러 곳 나타났죠. 뭐 강주에 가서 살다시피 했다든지, 또 그중에서 특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연루돼서 실형을 선고받은 그 사건에서 드루킹 사건의 주범, 드루킹 김동원 씨가 만든 민주당 외곽 조직이 있죠. 그 경인선입니다. 경인성. 그러니까 경제도 사람이 먼저다 해서 경인선이라는 그룹을 만들어서 문재인 선거운동을 도왔는데, 이 2018년 4월에 대선 끝나고 문재인 정권 때 영상이 하나 공개가 된 것이 있었죠. 그때 여러 방송에서도 그 영상을 계속 틀면서 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생각이 났을 겁니다. 이 마지막 그 경선을 앞두고 지지 그룹들이 있는 그 모임에 참석을 했는데, 그때 후보 부인 자격으로 참석을 했는데, 그때 동영상이 공개된 내용을 보면은 여러 모임, 지지 모임을 돌아다니던 중에 한쪽을 가리키면서 그 경인선에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 장면이 있었습니다. 수행원들이 지금은 이제 그만 돌고 아래층으로 내려가자 이렇게 만류하는데도 아니야, 경인선은 가야 돼, 이렇게 해서 가는 동영상이 공개가 됐기 때문에 일부러 찾아가서 그렇게 꼭 가야 될 정도 되면은 이 드루킹 일당이 만든 경인선과 또 어떤 연결이 되어 있는 건 아니냐. 후보 부인이 김경수는 그때 그 어떤 여론 조작 사건으로 실형까지 받은 그 사건에 후보 부인, 지금의 대통령 부인도 연루가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의심들이 나왔습니다. 물론 나중에 특검에서는 일단은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은 이 부분도 나중에 또다시 재론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몇 가지 정치적인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가령 대통령 휘장을 본인이 사용했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뭐냐면 2018년에 혼자 인도를 방문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가지 않고 대통령 부인 자격으로. 그런데 지금 사진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 공군 2호기입니다. 지금 대통령 특별기는 민간 항공기를 개조해서 만든 것이 따로 있고, 공군 1, 2, 3호기가 있는데 1, 2, 3호기는 주로 국내에서 어디 멀리 가든지 아니면 동남아 지역에 갈 때 사용을 하는데, 자, 공군 2호기를 대통령 부인이 혼자 타고 가면서 그 옆에 대통령 휘장이 딱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사진은 이낙연 당시 국무총리가 공군 1호기를 타고 동남아지 어떤 일본인들 출장을 가는데 거기에는 대통령 휘장이 없고 태극기만 있죠. 그런데 2호기 대통령 부인이 탔는데 대통령 휘장이 딱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규정에 보면은 대통령 휘장은 대통령만 사용할 수 있는데, 과연 대통령 부인도 그걸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런 논란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19년 6월 20일에는 또 하나 언론에서 어떤 공개되지 않은 것을 보도를 했죠. 김정숙 여사가 삼성전자, SK, 롯데 같은 이 대기업 CEO 열 몇 명을 청와대로 불러서 점심을 같이 했다, 이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정을 비공개를 했습니다. 공개를 하지 않고 대통령이 그 바쁜 대기업 CEO들을 불러서 점심을 하면서 공개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상당히 그때 의문점이 일었는데, 이것이 공개가 되고 나서야 청와대는 그 기업들이 사회공헌 활동을 앞장서서 격려차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별 설득력이 없었죠. 갑자기 왜 그 대기업들을 불렀느냐. 그래서 그때 당시 야당에서는 본인이 대통령인 줄 아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고, 특히 그 전임 정권, 박근혜 전 대통령 정권이 일단 무너지는데 미러재단, K스포츠재단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때 대기업들의 협찬을 강제적으로 받아서 그런 최순실도 구속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에 한 사유가 되고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문재인 본인조차도, 대통령 본인조차도 대기업 총수들을 만나는데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하고 가급적 그런 자리를 피했는데, 대통령 부인이 청와대로 열 몇 명을 버젓이 불러서 오찬을 함께 했다. 그래서 그 배경이 뭔가, 자, 그런 그 논란이 그때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대통령이 되고 나서 또 대통령의 답변서에 김정숙 도장이 찍힌, 부인 도장이 찍힌 그런 논란도 있었죠.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민사소송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건에서 청와대가 법원에 서면 답변서를 제출을 하면서 이 답변서 마지막에 피고 문재인하고 그 옆에 본인 확인란에 문재인 도장이 아니고
부인 김정숙 도장이 찍혔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공문서 위조로 고소까지 당했는데 일단 청와대는 그렇게 정리를 했죠. 그때 민정수석이 조국이었는데 조국 민정수석실의 착오다 이렇게 청와대가 발표를 하고 조국과 가까운 조국 나중에 검찰에 불려다닐 때 옆에서 같이 다녔던 변호사 여성 변호사 있었죠. 김미경 그때 당시 민정수석실 법무행정관인데 그때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김정숙 여사의 인형이 잘못 착오로 사용됐다. 아주 극존칭을 쓰면서 도장이란 말도 안 쓰고 인형 이런 식으로 또 해서 그것도 또 좀 논란거리가 됐었죠. 자, 어쨌든 이렇게 보면은 부부관계 대통령 문재인과 부인 김영숙 이 김영숙의 부부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뒷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떤 위상 문제, 두 사람의 위상 문제, 부부 두 사람의 위상, 대통령과 부인, 영부인인데 영부인이 좀 더 오히려 이렇게 좀 앞장서서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자, 실제로 외국 방문 한송식 때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은 이 외국 공항에서 대통령은 뒤로 쳐져 있고 대통령 부인이 앞장서서 사열을 받는 듯한 그런 사진입니다. 이 사진도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죠. 대통령이 앞장서서 당당하게 걷고 그 다음에 비행기에 먼저 올라타는 대통령 부인 이 사진도 논쟁거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또 많은 논란이 됐던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야당 대표를 외면하고 무시한 사건이 있었죠. 황교안 악수 패싱 사건입니다. 황교안 악수 패싱 사건. 2019년 5.18 기념식장에서 있었죠. 자, 문재인 부부가, 대통령 부부가 딱 도열해서 도착을 해서 도열해 있는 참석자들과 쭉 악수를 나누면서 가는데 이해찬 민주당 대표, 지금 김정숙 여사가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악수를 하고 그 다음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차례인데 지나쳐 버렸습니다. 지나치고 그 다음에 손학규와 이렇게 악수를 하는 이런 장면인데 그때 황교안 대표가 당황해서 손을 멈칫하는 그런 영상도 계속 반복적으로 틀어졌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과 황교안이 악수하는 그 장면인데 그 다음에 패싱을 한 거죠. 부인이 뒤따라오면서. 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김정숙 여사가 일종의 청와대 안에서 내실 정치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의혹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손혜원 전 민주당 의원 둘이 김정숙 여사와 숙명여중 요거 동기 동창이고 상당히 친밀한 관계라고 하죠. 그런데 손혜원 전 의원이 일반인들은 잘 알지 못하는 청와대 안의 얘기들을 간혹 하는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양정철, 문재인의 복심이라고 하는 양정철 이야기가 나왔을 때 양정철이 손혜원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양정철이 무슨 복심이냐? 이미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이 될 때 연을 끊었다. 그리고 문재인이 완전히 쳐낸 사람이다. 양정철에게 쏘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까지 막 했는데, 자, 그것이 손혜원 전 의원이 만일 사실이 그렇다면은 어느 경로를 통해서 그런 정보를 갖고 있겠느냐. 결국은 청와대와 내밀한 얘기, 김정숙 여사와 청와대 안에 내밀한 얘기로 공유하는 것 아니냐. 그런 분석도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속을 터지게 하는 일도 있었죠. 김정숙 여사 작년 코로나 사태로 첫 사망자가 나온 다음 날 기생충 봉준호 감독을 청와대로 초청을 했는데 그 전날 유명 요리사들을 대동을 하고 시장에 가서 짜파구리 만드는 재료들을 사오는 그 장면까지 다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봉준호 일행과 오찬을 하면서 그 전날 코로나 사망자가 나오고 코로나 비상이 걸려 있고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그 시점에 판대소를 하는 그 사진이 또 보도가 됐죠. 거의 고개가 뒤로 젖혀질 정도로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진입니다. 자, 이런 사진이 국민들을 분통 터지게 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2019년 6월 12일에 중앙일보에 이런 칼럼이 하나 실렸습니다. 제목은 김정숙 여사의 버킷리스트.
살아생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이죠. 자, 그런데 이 기사가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칼럼 기사입니다. 그 시점에 이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노르웨이 방문 직전이었습니다. 노르웨이는 세계 최고의 절경이죠. 피오르가 절벽에 있는 그런 곳이고 여러 가지 유적지가 많습니다. 그 피오르의 심장부 여기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또 환대를 받으면서 많이 시찰을 하고 하겠죠. 관광지를. 그런데 그 시점에 바로 노르웨이와 인접한 얼마 거리가 되지 않는 헝가리에서 우리 그 유람선이 전복을 해서 우리 한국인들이 상당수 실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종 그 수색 작업이 한창 벌어지고 있는 그 시점에 거기와 좀 가까운 노르웨이로 가서 피오르 이런 데를 관광을 한다고 하니 이런 그 칼럼이 나온 겁니다. 그때 저도 유튜브에서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기억이 납니다. 아니 가까운 헝가리에서 한국인들이 실종이 돼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으면 차라리 노르웨이 일정은 취소를 하고 그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노르웨이에서 무슨 뭐 중요한 무슨 뭐 정상회의나 다국적 회의 뭐 이런 거 있었던 것 아닙니다. 어떤 한국 업체의 국내에서 그 건조한 선박 진수식 여기에 참석하러 노르웨이에 간다고 한 겁니다. 자,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버킷리스트 이야기가 나온 것이 이런 겁니다. 자, 그 시점에 25개월 동안 대통령에 취임하고 25개월 동안 19번을 출국을 했습니다. 해외로. 한 달에 한 번꼴이 거의 되는데 다른 대통령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이 해외 출장이었습니다. 해외 출장도 꼭 필요한 건 가야죠. 저도 그 청와대 출입할 때 대통령과 수행해서 해외 출장을 많이 다녀봤지만은 주로 그런 것은 무슨 다자간 회의나 중요한 한미 정상회담, 뭐 한중 정상회담 이런 거였는데 자, 19번을 갔는데 그 중에서 유독 관광지가 많았습니다. 유독 관광지가 많았고 제가 출입을 할 때 외국 가도 가급적 그런 곳은 안 갑니다. 주로 미국 가도 워싱턴에 머물지 뭐 하와이 가고 뭐 이렇게 안 하죠. 가령 예를 들면은. 그런데 지금 그 차장 그때 19번 출국해서 방문한 곳 중에 뭐 유적지, 사적지 같은 것을 보면은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 여기는 대통령 전용기가 뜨지도 못해서 그때 소형 비행기를 또 빌려서 그까지 갔다 오고 그랬었죠. 그리고 인도 타지마할, 체코 프라하, 바티칸의 성 베드로 성당, 또 세계 최고 관광지 이런 곳들을 쭉 다녔는데 19번 출국했다고 그랬죠. 김정숙 부인 김정숙이 동행하지 않은 출장은 딱 한 번입니다. 일본에 당일치기로 문재인 갔다 왔을 때. 그러니 그때 서틀 외교라고 해서 당일치기 갔다 올 때 그때는 안 갔습니다. 가봐야 뭐 할 일이 없죠. 그래서 안 갔고 나머지 18번은 부인이 전부 동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김정숙 여사가 임기 동안 세계 명소들을 다 돌아보겠다 이런 버킷리스트를 갖고 있었던 것 아니냐. 이것이 이 기사의 요지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또 청와대도 상당히 반발하고 했는데 어쨌든 여러 정황들을 딱 수치를 가지고 나열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공감을 하는 그런 분위기도 많았었죠. 지금은 그 이후에는 코로나 사태로 지금 외국 일정은 중단된 상황이죠. 자, 이런 말씀을 제가 쭉 전해드리는 것은 과연 인사에 개입하는 것이 1%도 불가능했겠느냐. 그리고 1%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많은 수, 인사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이 국정에 좀 관여를 했을 수도 있다. 뭐 조언을 했던, 뭐 권유를 했던 했을 수도 있다. 자, 그래서 항보성의 의원이 제기한 인사 개입설 이것이 그냥 허투루 들리지는 않는다. 청와대 올해 출입한 입장에서 그런 생각을 들어서 오늘 정가 뒷담화 시간에 전해드렸고 지금 이런 문제들은 문재인 정부 5년이 끝나고 나면은 문재인 대통령 본인도 또 추가적인 여러 가지 조사도 받아야 되고 하겠지만은 거기에 덧붙여서 김정숙 여사의 행적도 재조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또 가급적 전해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퇴임 이후의 이야기를 하니 또 하나 기억나는 것이 곽상도 의원이 제기했던 문제가 있습니다. 곽상도 의원이 제기했던 문제, 어떤 그 지방의 버스터미널 그 사업에 상당히 이권을 챙긴 일이 있었는데 그 사업자가 김정숙 여사와 상당히 친한 관계다. 물론 그것이 친했다고 해서 어떤 특혜를 줬다 그거 연결되지는 않지만은 그런 문제나 또는 대통령 재임 중에 딸이 태국으로 이주하고
그 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사위가 이스타 항공 창업주, 지금 구속된 이상직 의원의 도움을 받아서 이상직 의원이 투자한 회사에 취업을 해서 그것을 지렛대로 태국으로 이주를 하고, 자, 그런 부분도 퇴임 이후에 하나씩 밝혀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제가 4년이 지난 지금 김정숙 여사의 행적을 짚어봤습니다. 정가 뒷담화였습니다.